수학은 한방. 안녕하세요. 한방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등비수열의 개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수열보다 훨씬 개념적으로도 쉽고 문제풀이 난이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공부해 봅시다. 먼저 등비수열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일단 등차랑 똑같이 A2, A3 쭉쭉쭉 AN-1, AN 이런 식으로 항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등 비수열은 같은 등자에 비율 B자를 써가지고 비율이 같다. 즉, 첫 항에서 얼마만큼 곱해야 다음 항이 되는지 쭉쭉쭉 이런 식으로 되는 수열입니다. 여기 등차 수열은 더하기였죠. 등 비수열은 곱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식을 미루어 짐작하건대 AN은 AN-1에 R을 곱해주면 돼요. 이게 등 비수열의 정의입니다. 전 항에다가 R을 곱했을 때 다음 항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비율이 똑같다. 즉, 다음 항을 전 항으로 나누게 되면 공B가 나오는 거죠. 이거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시면 돼요. 뭐 등차는 사실 양수냐 음수냐 이런 거에 따라 좀 상황이 많이 복잡해지고 그랬는데 지금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막 문제가 어렵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적인 거 알고 바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볼까요? 등비수열 2, 마이너스 6, 18, 마이너스 54, 162 쭉쭉쭉 이렇게 쭉 가는 등비수열을 확인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1로 갈 때 얼마? 마이너스 3 곱해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곱해주고 쭉쭉쭉 계속 마이너스 3을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항은 2고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저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등비수열을 보고 일반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챕터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A1은 그대로 A1이고 A2는 등비수열의 정의에 의해서 A1 곱하기 R이에요. A3는 A2 곱하기 R이니까 A1 곱하기 R제곱입니다. 그쵸? 쭉쭉쭉 AN은 AN-1에 R을 곱하게 되고 이거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A1에 R의 N-1제곱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조로 봅시다. 여기 1은 1 더하기 R의 0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는 R의 0제곱. 그 다음에 2는 1 곱하기 R의 1제곱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제곱. 쭉쭉쭉 3, 2 곱하기 1이니까 1 더하기 2 이렇게 해가지고 3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 우리는 이 항 넘버는 A1을 기준으로 n-1번 곱해지면 되는구나. 공비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이때 요 놈은 요 놈과 요 놈의 합으로만 되어 있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볼까요? 첫째 항이 6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니까 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n-1제곱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2번 첫째 항이 96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왜냐 96에서 48로 절반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96 곱하기 공비 2분의 1의 n-1제곱으로 처리해주면 됩니다. 뭐 정말 별게 없죠. 등비수가 이게 끝이에요. 그러고 나서 기본적인 개념들 배운 다음에 문제 적당히 풀어주고 등비수열의 합공식만 제대로 외워주게 되면 사실 등비수열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서 그 정도만 대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 등비수열의 실전적 적용인데 제가 등차 수열 시간에 무진장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등차 수열에서 실전적 적용을 시킬 때는 n에 관한 1차식이었죠. 등차 수열 일반항이 n에 관한 1차식이고 등차 수열에서 우리가 값을 구할 때
초항과 공차를 다 구해서 일반항을 세워서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특정 항을 알고 그때 공차를 몇 번 더해서 일반항이 되는지를 우리가 실전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제 강의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등비수열의 실전적 적용은 뭐냐면, 자, 봅시다. 우리가 A5 같은 경우에는 A1을 기준으로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될까요? 4번이죠. 얘를 좀 관점을 다르게 하면 A2에서는 공비를 몇 번 곱하면 될까요? 3번이죠. 똑같이 A5예요. 왜 그러냐면 A2는 A1의 아래 1제곱이라서 대입하게 되면 위에 거랑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AN이라는 놈이 있을 때 첫째 항이 AK예요. 첫째 항 말고 문제에서 기준이 되는 항. 이 K번째 항이면 공비는 n-K번 곱해주게 되면 성립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머릿속에 딱 넣어보세요. 우리가 등차 수요 때 공부를 했다면 지금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얘랑 얘를 더해주게 되면 우리가 n이 나오기 때문에 글씨가 너무 더럽게 써졌네. AK번째 항. 이거 이해되셨죠?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싹 다 푸는 겁니다. 제가 풀이 비교를 해드릴게요.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 제 다섯 번째 항이 625인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일반적인 풀이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풀이는 A2는 A1 곱하기 R로 쓸 수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5항이 625. 5항은 A1 곱하기 R의 4제곱이 625다.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러면 아래 식을 위의 식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러면 A1의 R의 4제곱 이거는 마이너스 5분의 625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나눠주게 되면 그러니까 좌변은 A1이 털리니까 R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25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때 공비는 실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여야만 하겠죠. 나머지는 두 허근을 가져요. 한실근과 두 허근 갖는 3차 방정식 꼴이죠.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자, 어쨌든 마이너스 5니까 이거를 대입해서 우리가 A1을 구해주게 됩니다. A1은 그래서 1이 나와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첫 번째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일반항을 세우게 됩니다. A에는 1 곱하기 마이너스 5의 n-1제곱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째 항과 공비를 다 구하고 나서 정직하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풀이. 일반적인 풀이였고, 두 번째 풀이 보실게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고 다섯 번째 항을 줬으니까 잘 보세요. A2에서 A5까지 갈 때는 공비를 몇 번 곱해주면 될까요? 3번이죠. 왜냐면 5는 A2 곱하기 R 세제곱이니까 2 더하기 3은 5가 성립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5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한 게 625가 되는 거죠. 바로 우리가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한 방에. 그러니까 이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 거죠. 두 번째 풀이에서는. 그러니까 훨씬 간단하죠. 여기 뒤에는 뭐 풀이는 똑같겠죠. 그러니까 훨씬 빠르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식을 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R-5가 나오게 되면 쌤 여기서 첫째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이런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A2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R에 n-2제곱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두 번째 항이었으니까 마이너스 5에 n-2제곱. 그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끼리 합을 해주게 되면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5에 n-1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거 이해되셨죠? 훨씬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풀이가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 빠르게 일반항 구할 수 있고 빠르게 문제 상황 파악해가지고 뭐 합공시키는 뭐든 적용시켜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적용시켜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등비 중앙입니다. 우리 등차 중앙 때랑 완전 똑같은데 A, X, B 뭐 쭉쭉쭉 전에도 쭉쭉쭉 이런 구조였다고 봅시다. 얘네는 등비 수열이 성립하는 수열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공비의 정의는
이거였죠. 이게 R인데 등비 이게 R인데 이게 A분의 X랑 똑같고 X분의 B랑 똑같아요. 이거 이해되셨죠? 그쵸? 두 개 바라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만 보는 거죠. 얘를 정리하면 X제곱은 A 곱하기 B가 나오게 됩니다. 자, 등차 중앙 때는 양 사이드 더하고 절반이 가운데 양이었어요. 근데 등비 중앙에서 가운데 양은 양 사이드의 곱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동적으로 빡빡빡 나와야 돼요.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 사이드의 곱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에서 바로 적용을 시켜볼게요. 세수 2A 32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게 된다면 A는 등비 중앙이겠죠. 그러니까 양 사이드의 곱 2 곱하기 32로 구해주시면 A 제곱이 64가 나오니까 A는 뿔마 8이 돼요. 여기서 8만 쓰면 틀립니다. 지금 등비가 마이너스라는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문제가 여기서 만약에 R이 양수다 이러면 A가 8만 정답이고 마이너스 8까지 했으면 틀렸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조건이 없으니까 둘 다 써주셔야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등비 수열 개념적인 면과 등비 중앙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